자, 이번에는 혼합물의 분리,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한번 알아볼 거야. 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요, 미리 좀 써줄게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 고체 플러스 고체. 쉼표, 액체 플러스 액체. 액체 플러스 액체 배웠는데 아까 배웠다는 거는 잘 섞이는 거고요. 이거는 안 섞입니다. 안 섞이는 거야. 안 섞이는 거. 됐죠? 이럴 때 우리는 뭘 쓴다? 밀도차를 이용한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맨 먼저 고체 플러스 고체입니다. 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 이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가 있고 이 A하고 B를 액체를 집어넣어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에 놓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뽑아내는 거야. 위에만 걷어내면 되겠지. 뜰채로. 그치? 뜰채로 걷어낸 다음에 이걸 걸르면 되겠지. 거름조기 같은 걸로. 그러면 요 밀도가 큰 녀석은 위에 남을 테고 액체는 밑으로 빠져나갈 거야.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일단 원리는 간단해요. 요 액체의 조건이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액체의 조건이 포인트야. 자, 이 액체가 밀도가 A하고 B가 있으면 다른 물질이니까 밀도가 다르죠? 이때 이 밀도가 다른 물질에 딱 중간 밀도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1번 중간 밀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번 둘 다 용해시키면 안 돼요. 이 방법을 써요. 얘가 소금이고 얘가 설탕이야? 그러면 소금하고 설탕 같은 경우를 물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녹아버린다. 됐죠?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는 밀도가 뭐 1.01이고 하나는 밀도가 0.99야. 이런 건 못 써요. 알겠어? 밀도 차가 크게 나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보자. 지금 현재 이 녀석을 보게 되면 밀도가 아래에 있을수록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B,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A 이 순서가 되는 거죠. 이 액체를 만약 물이라고 하자? 그럼 물은 밀도가 얼마? 1이죠? 1. 그럼 얘는 뭐야? 1보다 큰 놈, 1보다 작은 놈.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야, 이 얘기는 저기 써있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에이, 써있네. 쓰지 마.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한 예제가 나오네. 뭐가 나온다고? 예제가 별표에 넣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나온 게 좋은 벽시 고르기가 있어. 얘들아, 좋은 벽시 고르기가 뭐냐? 니네 봄철에 모내기를 하죠. 그치? 그런 다음에 심은 다음에 우리가 여름을 지나 좀 있으면 가을이 추석 되잖아. 추석쯤 되면 추수를 합니다. 알아요? 벼를 베는 거죠. 그러면 벼를 뱄을 때 이 벼에서 쌀만 띄어내는 거 그게 추수하는 거야. 그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낫가지고 베었거든. 지금은 뭘로 하죠? 컴바인이라는 기계를 이용합니다. 탱크처럼 생긴 거 있어. 막 돌아다니면서 나달들만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쌀을 가지고서 우리가 밥을 하면 되느냐? 안 돼. 껍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껍데기를 가지고 무슨 짓거리 하죠? 방앗간 같은 데 가서 껍데기를 벗겨내. 그러면 우리가 먹는 하얀 쌀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거를 지금은 전부 다 자동화 장치가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들 일일이 다 했죠? 그때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좋은 벽시는 요 껍데기 안에 쌀이 있는 거고 쭉정이라는 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야. 쌀알을 누가 뺏어 먹은 거야. 쭉정이 거리는 방법입니다. 알겠니? 너네 혹시 쭉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겉은 번드르한데 속이 빈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쭉정이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준서한테 야, 이런 쭉정이 같은 이라고 이러면 좋은 표현이야? 나쁜 표현이야? 나쁜 표현. 욕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욕 먼저 배우는 거 알지? 야, 최소한 욕은 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니들을 예를 들어 윤혁이한테 야, 너는 키도 크고 야, 얼굴도 좋으니 야, 쭉정이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욕하는 거야? 아닌 거야? 욕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네 우리 대전권에 살면은 충청도권이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욕할 때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욕하는 거 알아요? 충청도 욕에서 제일 열받는 욕이 뭔지 알아? 이런 욕입니다. 아, 나도 애는 착해. 뭐 이런 이거 못 들어봤어? 야, 얘네가 막 준서가 막 걔 바보같이 막 행동해.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 아우, 너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옆에 얘를 막 비난하는 거야. 야, 준서 너 이렇게 바보 같니? 막 그럴 때, 야, 나도. 아유, 준서 욕하지 마. 애는 착해. 그럼 뭐야? 착하기만 하다는 얘기죠. 고도의 돌려가기 기술입니다. 그렇지? 그냥 착하기만 해.
얘 머리 좋아. 아니 그냥 착해. 바보 같다는 얘기야. 알겠니? 됐어? 욕하는 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 쭉정이가 뭐다? 욕한다. 욕하는 거야. 알겠어? 쭉정이는 속빈 강정 같은 거를 우리가 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 얘네들을 구분할 때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합니까? 그냥 물에 섞지 않습니다. 소금물에 섞어요. 무슨 물이라고? 소금물. 그럼 이 소금물이 정확하게 어디 있니? 가운데 있죠. 그럼 밀도가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지. 그다음 이 소금물은요 쭉정이하고 좋은 겹치를 녹여요? 못 녹여요? 못 녹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하면 돼? 위에 것만 끄집어내면 뜰채로 끄집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물을 우리가 다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걸러버리든지 하면 좋은 벽지만 남겠죠. 이 방법은요 수박이나 참외 있지, 그치? 그런 거 우리가 속빈 애들 일명 뭐라고 해? 바람 들었다라고 합니다. 너네 수박이를 딱 반으로 갈랐는데 안에가 비어있어. 바꿔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냐? 교환 환불 불가합니다 이러니? 그치? 그래서 그럴 때 쓸 때 이거야. 야 그렇다고 일일이 다 똥똥 똥똥 다 두드려봐? 니네 두드려봐가지고 아니 나도 모르는데 맞잖아. 그치? 그렇다고 생활의 달인 같은 경우는 알더라. 통통통통통통 그러면 금방 알더라. 근데 우리는 달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빠르게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이 방법. 근데 만약에 선생님 얘가 안 떠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 소금물의 농도를 좀 더 높이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뜹니다. 오케이?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 참외라든지 수박 같은 게 바람 들었어? 이 방법 써요.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다 갖다 버려. 실제 버리지 않고요. 돼지 줘요. 돼지.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만 파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 신선 달걀 고르기라고 돼 있어. 요거는 할 게 좀 많아. 요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보통 요걸로 낼 수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거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야, 신선 달걀이 있고 오래된 달걀이 있어. 맞아? 어디에 집어넣지? 소금물에 집어넣네? 소금물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얘네들 녹는 건 아니죠? 자, 신선한 달걀은 아래에 있어요. 밀도 1등, 얘는 2등, 오래된 달걀은 밀도 3등이야. 됐죠? 됐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잘 들어. 신선 달걀 고를 때 왜 오래된 달걀이 위에 있냐부터 설명할게요. 요 안에서 병아리 만들어지는 건 알지? 오래되잖아? 내부가 줄면서 요 안에 공기집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겨. 그 부분 때문에 얘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소금물은 물보다 밀도가 크겠지. 그래서 편의상 2라고 하자. 편의상 뭐라고? 2라고 하자. 2. 됐어? 그럼 얘는 신선 달걀은 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오래된 달걀 같은 경우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아야 되죠? 한 1.5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런 관계야. 이해됐냐?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따가 필기를 해줘야 될 게 있어. 요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다. 자, 지금부터 우린 신선 달걀과 vs 오래된 달걀을 구분할 때 뭐 쓸 거야? 바로 소금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배울 거야. 이거 어려워? 어려워? 자, 지금부터 이따가 필기할 때 하세요. 비커가 2개 있습니다. 비커가 2개 있고 여기에 소금물, 여기도 소금물 집어넣어. 여기에 뭘 집어넣었다고? 그냥 쓰지 말자. 그 다음 집어넣는데 첫 번째는 이거야. 오래된 달걀하고 신선 달걀이 이렇게 있어. 두 번째는 이거야. 오래된 달걀하고 신선 달걀이 이렇게 있어. 이게 신선, 이게 오래된 거. 이게 신선, 이게 오래된 거. 됐어? 이렇게 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분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린 가정했다. 얘는 원칙적으로 소금물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밀도를 편의상 2라고 잡을 거야. 얘는 원칙적으로 소금물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원칙장 1.5라고 할 거야. 이해됐니?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소금물은 농도, 밀도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얘하고 얘보다 작다는 얘기지. 아니, 크다는 얘기지. 크니까 위에 있잖아. 그럼 이 소금물은요. 밀도가 2보다 크다는 얘기야. 한 3 정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니다. 우리 신선 달걀을 3이라고 잡았구나. 쏘리. 3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한 5 정도 됐다는 얘기지. 아까 저기 3이라고 잡았잖아. 맞아요? 됐니? 이 얘기고. 그 다음 얘도 한번 써볼게. 얘는 밀도가 얼마? 3. 됐어? 얘는 밀도가 얼마? 1.5. 그럼 여기 있는 소금물은요. 당연히 이 소금물보다 밀도가 둘 다 크다는 얘기지? 최소한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야? 1.5가 소금물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이 소금물의 밀도는 대략 한 1.2 이 정도 되겠죠. 맞아? 이해됐어? 다시 한번. 밀도가 큰 애들은 어디로 가 있다? 아래로 가 있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로 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봐봐. 밀도가 크니까 5짜리니까 아래. 이거 내가 임의의 숫자 쓴 거야. 맞아? 그 다음 여기 있는 애들은 얘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그 다음 여기 있는 소금물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1.5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여기는 3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거 4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자, 선생님이 왜 숫자를 쓸까요? 잘 들어. 이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생각이 안 돼. 그림 그려. 다시 한번 뭐라고? 그림 그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따져.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이 새끼를 내리는 거지. 이 새끼를 내리려면 방법은 하나죠. 이 소금물을 밀도를 얼마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신선 달걀은 3이야. 오래된 달걀은 1.5야. 그러면 소금물은 밀도가 얼마면 돼요? 3과 1.5 사이 그냥 대충 2나 2.5 정도면 되지. 그치? 그러면 요 소금물의 밀도를 2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소금물의 밀도를 줄이는 방법. 밀도를 줄인다? 농도를 줄인다. 지금 짜다는 얘기죠? 안 짜게 만드는 방법이야. 이 방법은 물을 더 넣어주면 돼. 땡땡. 그래서 둘 다 안 가라앉아 물 집어넣으면 돼. 알겠어? 물 집어넣으면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소금물의 밀도를 얼마로 바꿔주면 돼? 2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1.2에서 2가 됐다? 그럼 1에다가 소금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소금이 물 사이에 빈 공간을 채워서 2로 바뀌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있는 신선 달걀하고 오래된 달걀 중에서 이 오래된 달걀이 올라가요. 아, 요건 아까 안 썼네. 얘는 내려가겠죠? 됐죠? 그래서 얘는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돼요. 됐어? 뭔 얘기인지 알겠니? 2월. 이거 이따가 수업 끝나면 오른쪽에 쓰고 가셔야 돼. 알겠니? 알겠어? 오른쪽에 쓰셔야 돼. 자, 이거 이따가 써놔야 된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신선 달걀 고르기는 별표 넣으세요. 자, 이제 스타이로폼과 모래 분리입니다. 만약에 양이 적잖아? 양이 적으면 어떻게 하면 돼? 손으로 걷어내면 되지. 됐어? 그런데 양이 많아? 그럼 우리는 물 사용하면 돼요. 그럼 물을 사용하게 되면 모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에요. 이거 이런 방법에 써도 됩니다. 모래하고 톱밥하고 섞여 있어요. 물 집어넣으면 돼. 톱밥이 위로 뜹니다. 톱밥만 걷어내면 되겠지. 뜰지. 됐죠? 이런 방법 쓰는 거야. 할만하니? 자, 이제 오른쪽 위에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의 분리. 이거 좀 어려워. 이것도 별표 놓으세요. 여기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볼게. 제일 먼저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 플라스틱 ABC 혼합물에 에탄올을 집어넣는다라고 했어. 요 얘기는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표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비커 안에다가 여기다가 A, B, C를 섞은 거야. A, B, C만. 됐어? A, B, C만 쓰는 거 아니야? 설명 들어.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을까? 에탄올을 집어넣었더니 A가 떠올랐대. 이 얘기죠? 이 얘기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써버릴게요. 자, 일단 A, B, C를 섞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에탄올보다 밀도가 작은 애가 A죠. 맞잖아. A가 떴으니까. 그 다음 B하고 C는 밀도 차이를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현재 첫 번째 그림이 이거야. 자, 거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었어? 물을 집어넣었대. 그럼 물을 집어넣으면 에탄올에다가 물을 섞지. 그럼 에탄올과 물은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죠. 그럼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죠. 입자 크기가 다르면 하나는 큰 입자고 하나는 작은 입자가 될 거야. 맞아? 그럼 큰 입자들 사이에 작은 입자가 막 껴들어가는 셈이지. 그럼 밀도가 증가해. 요거 집어넣어서 밀도가 증가해. 그러면 여기 있던 녀석이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그래서 잘 봐.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A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그 다음 누가 떴어? B가 떴지.
B가 떴지? 그럼 B가 떴으니까 B가 요 자리에 있고 여기는 에탄올 더하기 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C가 맨 아래.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만 뺀다면 밀도는 CBAC바가 되겠네. 맞아? 맞아? 이거 어려워. 이해됐냐? 다시 한번. 여기는 에탄올이었는데 물 섞어가지고서 에탄올 더하기 물이 되면 밀도가 증가해.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쭉 가면 B가 먼저 떠올랐대. B는 가벼운 새끼죠. 가벼운 게 밀도가 작은 게 먼저 뜨니까. 그래서 B가 밀도가 작아지고 C는 밀도가 크니까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얘기하면 CBA가 된다. 구분하는 거 알겠어? 이해됐니? 이런 방법 쓰는 거야. 야, 사람들 개 똑똑하지 않냐? 똑똑하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라고 돼 있어. 아까하고 좀 틀려요. 아까하고 틀립니다. 안 섞이는 애들이야. 안 섞이는 애들. 어떤 애들? 안 섞이는 애들. 자, 지금부터 이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밑줄 쳐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입니다. 액체의 혼합물 여기까지. 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래층 위층으로 분리하는데 그때 필요한 장치가 두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건 쓰지 말고 설명드릴게요. 자, 비커에다가 내가 물하고 기름을 섞을 건데 물은 아래고 위에 살짝 기름이 이렇게 있다. 됐어? 내가 뽑아낼 녀석이 소량의 기름만 뽑아내면 되겠죠. 야, 이거 분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분리할 때는요. 바로 뭘 사용하면 되느냐? 스포이드를 사용하면 돼. 뭘 사용하면 된다? 스포이드. 스포이드는요. 뭘 사용하는 거야? 밀도가 작은 녀석. 즉 위에 있는 녀석이 소량일 때 우리는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쭉쭉 빨아대면 됩니다. 됐어? 이런 방법 쓰면 돼.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원하는 건 아래에 있는 거 뽑아낼 거야.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때부터는 외워라. 분가리를 사용합니다. 눈가리가 아니야. 분가리를 사용합니다. 분별 깔때기입니다. 뭘 사용한다고? 분별 깔때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이 분별 깔때기는 어떻게 쓰느냐? 이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 막에 닫아. 꼭지 닫아. 그다음 막 흔들어. 흔든 상태에서 탁 놔. 그럼 좀 있으면 분리되겠지, 층이. 그치? 시간이 지나면 분리됩니다. 그런 다음에 막에 열어. 반드시 열어야 돼. 오픈돼야 돼. 이거 오픈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밖에서 눌러주는 기압이 있어야지만 바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꼭지를 누르는데 문제가 있어. 비커에다가 붙여야 돼. 왜 비커에 붙이게 되느냐? 이 붙인다, 가깝다, 클로즈드. 그렇죠? 닫혔다가 아니라 가깝다라는 얘기야. 됐죠? 됐니? 아, 클로즈드라고 쓰면 안 돼. 클로즈.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만약에 가운데 있잖아? 퉁 하고 튀지. 그치? 내가 원하는 양만큼이 아니라 부피가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붙이면 밑에 있는 녀석이 흘러내리겠지. 안 튀겠지. 그래서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꼭지를 누르면 얘가 먼저 분리되고요. 얘가 나중에 분리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걸 분리하려면 동아야, 비커 몇 개 필요해? 비커 몇 개 필요해? 야, 위하고 아래 두 가지 물질이 있잖아. 비커 몇 개 필요해? 그치? 두 개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 응. 문제가 있다. 얘들아, 꼭지를 딱 눌러서 밀도가 큰 녀석 분리됐지? 문제가 어딘 줄 알아? 경계면이야. 뭐라고? 경계면. 야, 이 경계면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 톡톡톡톡 눌러가지고 경계면까지 멈출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분리할 때는요. 비커가 3개 필요합니다. 최소 3개 필요해요. 그럼 비커가 3개, 최소 3개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나는 A, 하나는 B지.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경계면. 그럼 경계면은 따로 분리하는 거야. 뭐라고? 경계면은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쓸게요. 경계 부분은 따로 분리합니다. 경계 부분은 따로 분리해. 그럼 경계 부분이 따로 분리되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스포이드로 위에 소량만 분리하는 거야. 아, 이 방법도 쓰는구나.
알겠니? 그래서 식용유는 어떻게 하면 돼? 요 A가 들어있는, 이게 식용유고 물이라고 하면 위가 들어있는 데다가 다시 첨가하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잘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또 뭐다? 얘가 잘 나온다겠지. 별표. 자, 뻔할 뻔차 번데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뻔할 뻔차 번데기. 물하고 기름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야? 기름이 위고 물이 아래. 그러면 얘들아, 물의 호환 버전 간장. 그치? 맞아? 기름의 호환 버전 참기름. 그럼 뭐죠? 간장에다가 참기름 섞은 거, 들기름 섞은 거. 이게 뭐야? 양념쟁이잖아. 양념쟁 맞지? 간장 계란 비빔밥 먹을 때 저렇게 먹잖아. 그렇잖아. 선생님, 저희 집에서는 간장 넣고 기름 넣고 따로따로 넣는데요.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면 또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간장 붓고 그 다음에 기름 붓고 깨 집어넣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막 흔들면 뭔가 있어 보이지? 그때 양념쟁 만들 때, 그치? 무조건 간장은 아래고 기름은 위야. 왜? 물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고, 그치? 참기름이나 식용유나 올리브유나 들기름이나 어차피 기름은 기름이잖아. 알겠니? 이건 안 해도 되지. 그럼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건 처음 보는 것만 외우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잘 봐. 물과 식용유, 참기름과 간장은 안 외워도 돼요. 그럼 외워야 될 게 얘네들이야. 알겠어? 근데 얘네들을 가만히 보니까 물이 있네? 맞아?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써주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는 필기하신다. 자, 물하고 섞었을 때 물 위에 있는 게 있고 물 아래에 있는 게 있어. 물 위에 있는 게 에테르야. 물 아래에 있는 게 사염화탄소야. 사염화탄소. 됐어? 아니다. 저거는 이렇게 쓰지 말고 사만 쓰자. 귀찮아서. 자,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되는데요. 외울 때 일단 어떻게 외우느냐? 잘 들어. 옛날에는 선생님이 애물사라고 외우라고 시켰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애를 에탄으로 하고 헷갈리더라. 알겠어? 그래서 뭐야? 에테르가 들어있는 물을 사세요. 에테르물사라고 외우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에테르물사야. 애물사 아니야.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섞으면 에테르하고 물은 에테르가 위, 물이 아래. 그치? 그러면 물은 밀도가 1이니까 에테르의 밀도는 1보다 작고,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물하고 사염화탄소를 섞으면 물이 위고 사염화탄소가 아래니까 사염화탄소의 밀도는 1보다 크다. 됐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에테르하고 사염화탄소 있죠? 얘네들을 섞잖아? 섞여요. 섞입니다. 에테르하고 물 안 섞여요? 물과 사염화탄소 안 섞여요? 에테르하고 사염화탄소 섞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섞여. 그래서 쟤는 밀도차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방법 쓸까? 증류. 뭐라고? 증류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똑같은 액체인데 누군 섞이고 누군 안 섞여요? 이런 건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2학년 때 배워요. 극성 분자가 있고 무극성 분자가 있어. 극성은 극성끼리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여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물은 제일 대표적인 극성이라서 그래. 그럼 얘네들이 극성이면 얘네들은 뭐야? 무극성, 무극성이라는 얘기야. 극성은요, 전기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성분이 살짝 있다. 그런 뜻이야. 알겠니? 그냥 궁금할까봐 살짝 얘기만 해줬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저거 외워야 된다. 에테르물사. 자, 그 다음 에테르가 뭐예요? 혹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나면 그걸 질투하고 시샘해.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을 몰락하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 여자친구를 꼭 납치를 합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 여자친구를 납치를 할 때 그냥 납치하지 않지. 꼭 나쁜 놈들이 하얀 손수건을 준비해. 그 다음 오늘의 비련의 여자 주인공이 너야. 그럼 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가 욱! 뭘 대지? 그러면 여자 주인공이 뭔지 알죠? 마취제. 그 다음 사염화탄소가 뭡니까? 너네 혹시 에프킬라 알아? 모기, 파리, 에프킬라 찍찍 알아? 에프킬라? 그게 사염화탄소예요. 에프킬라를 사람한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준서야, 살면서 네가 에프킬라 맞아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넌 파리가 아니잖아. 모기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이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에테르 위, 물 아래. 물 위, 사염화탄소 아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예라고 되어 있어. 와우. 이것도 역시 뭐 해야 돼? 예제잖아. 외워야죠. 이것도 외우는 거야. 예라고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이거 다 외우는 거야. 예 나오면 다 별표예요. 자, 일단 사금 채취가 있어요.
사금이 뭡니까? 니네 금광 알지? 금광. 금이 많이 나오는 거. 그치? 금광 주변에는 항상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흘러. 그 물이 금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줄기에 합쳐지겠지. 그럼 그 강가에서 무슨 짓거리 하는 줄 알아? 사금을 채취해. 사금은 모래 사이에 섞인 조그마한 금을 사금이라고 해요. 이때 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접시 하나만 있으면 돼. 접시로 물을 퍼. 모래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흔들흔들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물과 모래 중에서 모래가 밀도가 커요. 모래와 사금 중에는 사금이 밀도가 제일 커. 그런 다음에 마지막까지 밑바닥에 살아있는 게 뭔지 알아? 밀도가 제일 큰 녀석이 사금이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씻겨 나가잖아. 그 다음에 햇빛에 딱 비춰봐. 햇빛에 딱 봤더니 번쩍해 금이 있다. 이게 사금입니다. 알겠냐? 됐어? 니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노다지? 노다지? 들어본 적 있냐 없냐? 있어요? 이 노다지란 말이 뭐니? 좋은 거 얘기하는 거야? 나쁜 거 얘기하는 거야? 좋은 거. 야, 이거 노다지야. 자, 노다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이거 금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때는 바야흐로 고종시대 조선 말기입니다. 미국 애들이 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강을 팔아먹었어. 금강을. 그럼 미국인 애들이 와서 야, 조선이란 나라에 금이 많대. 그럼 금강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선이 인부들을 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인부들을 쓰는데 야, 네가 조선인이야. 내가 미국인이야. 내가 너를 믿겠냐 못 믿겠니? 그치, 못 믿겠지. 금 캐가지고 훔쳐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감독관을 미국인 애들을 세워놓은 거야.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금을 잘 캐고 있는지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가 봤더니 우리 준서 인부가 금을 발견한 거야. 금을 발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치? 야, 야, 욕심이 안 생길까? 생기겠지. 막 먹고 싶지 않냐? 나갈 때 막 몸 검사하니까? 그치? 그래가지고서 몇 번 훔쳐가니까 이 미국인 애들이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야, 금 발견하면 야,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얘기했겠지. 만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윤혁 일꾼이 금을 발견한 거야. 금을 발견해가지고 만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국인 감독관인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야, 너 만지지 마. 라는 말을 뭘로 해? 영어로 얘기하겠죠. 한국말로 얘기하겠니? 그럼 뭐라고 해? 그렇지. No touch. No touch.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치? 뭘 보고? 금을 보고. No touch. No touch 하겠지. 그걸 누가 들은 거야? 조선인 양반들이 들은 거죠. 이 조선인 분들이 일꾼들이 듣고 뭐라고? 노다지? 노다지? 야, 금처럼 반짝이는 거를 노다지라고 하는구나. 그게 노다지가 나옵니다. 노다지의 어원입니다. 처음 들어봐? 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또 있어. 야, 유명한 얘기인데 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그 앞에 프로펠러기야. 프롭기라고 해서 그 비행기가 있었거든. 아,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그 비행기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에 이제 가만히 있었겠지. 야, 쓸 일이 없죠. 전쟁이 끝났는데. 근데 그 비행기가 다시 쓰게 된 계기가 언제입니까? 한국전쟁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5년 지났으니까 그때 사용한 무기 처음에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고 왔어. 그때 우리나라에 없던 게 뭔지 알아? 탱크 없었죠? 그 다음 비행기 전투기 없었어. 전투기가 있긴 있었는데 몇 대 안 됐어. 그래서 북한한테 개발력으로 있었어. 그럴 때 미군 애들이 급하게 먼저 보내기 위해서 옛날 거부터 보낸 거. 최신기 안 보냈어. 급한 거 먼저 보냈다. 그때 그 급한 거를 타가지고 온 애들이 있는데 야, 일반적인 제트기하고 그 앞에 있는 프로펠러기하고 틀린 게 뭐냐면 제트기 같은 건 산소통이 필요하거든. 프로펠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안에 냉방장치 같은 거 없으니까 앞에 곡을 쓰고 머리 보호대 쓰고 가죽 잠바 입고 그러고 우리나라 비행단에 이렇게 온 거야. 딱 와가지고 비행기가 쫙 온 거 아니야. 그치? 쫙 왔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 상태에서 기억났다. 지금부터 얘기할게.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한국인 애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딱 비행기를 딱 내려가지고 이제 파일럿 멋있잖아. 선글라스 끼고 딱 내리지. 내린 상태에서 이 한국인 애가 야, 네가 지금 입은 가죽 잠바 멋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가죽 잠바 이름이 뭐야? 그치? 너. 그치? 너. 이거 뭐니 이름이. 근데 이 파일럿은 조종사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타고 온 전투기 이름이 궁금하구나. 그치? 맞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무스탕이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무스탕. 이 무스탕은 전투기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 양반이 한국 사람이 뭐 물어본 거야? 너 가죽 잠바 이뻐. 너 가죽 잠바 이름이 뭐야? 라고 했는데 파일럿은 전투기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입은 그 옷을 뭐라고 하느냐? 무스탕이라고 불러. 전투기 이름 붙인 거야. 그다음 너 선글라스 멋있다. 야 선글라스 어디 거니?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 레이벤이라고 얘기한 거야. 뭐라고? 레이벤. 그 레이벤을 잘 못 알아들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 라이방. 레이벤은요 지금도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글라스 회사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읽었다? 라이방. 그래서 다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사금은요. 자, 여기다 써볼게. 물보다 모래가 밀도가 크고 모래보다 사금. 자, 그다음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라고 돼 있어.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근 20년 전에 서해안 태안 지역에서 원유가 유출됐어. 그래서 그때 오일 펜스 잡고 바닷물 위에 뜨잖아 석유가. 그래서 여기에 흡착포 가지고 막 건져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그래도 너무 많은 원유가 주변에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그거 다 닦았어. 그래서 혹시 지금 서해안, 안면도, 태안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어? 한 번도 안 가봤어? 살면서? 거기 가면 바다가 더러울까? 아니, 되게 깨끗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전 국민이 가서 다 닦았어. 돌 하나하나 다 흡착포. 이거 되게 깨끗해져.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름하고 바닷물이 있으면 기름이 물 위에 뜬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혈액분리. 혈액분리 이거 우리 배웠죠. 혈장하고 혈구 성분이 있어. 이게 바로 세포 성분이고 고체. 이게 바로 무슨 성분이야? 액체 성분이죠. 피를 뽑은 다음에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으면 얘가 밀도가 크고 얘가 밀도가 작은데 이 정도는 알고 있죠? 혈장이 더 큽니다. 이게 45%, 이게 55%, 이게 주로 물 성분. 이건 무슨 성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맞아? 그래서 요 혈액 분리하는 방법도 무슨 방법? 밀도 차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오른쪽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 속속이 볼게요. 6번. 자, 소금물이 담긴 수조에 벽실을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리되었다라고 했어. 소금물 가운데 있고 좋은 벽시. 이게 밀도가 큰 녀석이죠. 그래서 밀도 1등, 밀도 2등, 얘가 밀도 3등. 이때 이 소금물은 얘네들 녹이면 돼? 안 돼. 무조건 중간 밀도죠.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어. 얘가 1등, 2등, 3등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7, 8번. 이 장치가 나오면 볼 것도 없다. 무슨 장치? 분별 깔때기다. 뭐라고? 분별 깔때기. 무슨 차?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밀도차야. 그럼 얘는 밀도가 큰 녀석이죠. 그때 이 녀석을 먼저 분리합니다. B를 먼저 분리하죠. 먼저 분리합니다. 자, 이 실험기구 이름은 분별 깔때기 분깔입니다. 이 실험기구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물어봤으니까 밀도죠. 밀도차. 자, 그 다음 액체하고의 비중 밀도가 작은 녀석은 위에 있어야 되잖아. B, 이거 A죠. 자, 그 다음 8번 아래층에 위치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밀도가 큰 녀석 찾으시면 돼. 물과 에테르, 물이죠. 그냥 동글뱅이 치자. 된장과 참기름, 된장이죠. 물과 식용유, 물이죠. 물과 사이마탄소, 사이마탄소. 쉽죠? 자, 9번. 자,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금과 모래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그릇에 담가 물속에서 흔들면 야, 모래가 사금보다 밀도가 작죠? 그렇지? 그래서 모래는 씻겨나가고 사금만 남죠. 이때 특성수라고 했으니까 밀도입니다. 자, 10번. 자, 10번. 원유 분리하는 거. 이 원유 분리하는 것은요. 액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처럼 끓는 점을 이용합니다. 얘는 끓는 점이에요. 그래서 안 되죠. 스타이로폼과 모래, 이거 물을 이용해서 스타이로폼 위로, 모래는 아래로 되죠. 바닷물에 식수하는 거, 이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안 돼요. 물과 에탄올, 끓는 점 차이 이용하는 거예요. 안 돼요.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됩니다. 기름이 위고 바닷물은 아래. 원심 분리구로 혈액을 분리하면 혈장 위고 혈구는 아래 되죠. 자, 이따가 끝나고 여기다 필기하고 가세요. 저거 소금, 저거 달걀. 자, 넘겨. 자, 이제 탐구 2개만 하면 오늘 끝나. 됐죠?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방 끝나.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 액체 플러스 액체를 넣어. 그러면 가열을 하면 요 녀석이 끓는 점이 낮죠? 이 녀석이 먼저 기화되지. 그 다음 기체가 됐을 때 온도계로 온도를 재고 그 다음 기체가 된 녀석이 여기 찬물에서 액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요 안에서는 기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액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부터 분리한다? 에탄올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 물 분리한다. 끓임 쪽은 왜 집어넣는다? 넘치는 거 방지하려고. 이런 걸 전문용어로 돌비현상 방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다가 바로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 위 B에서 에탄올이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 분리될 때 온도가 살짝 증가하는 거는 물이 방해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는 주로 물이 남아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요 D에서 물이 분리된다. 그 내용이 여기 그래프에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끓어오르고 끓는 점이 높은 녀석이 나중에 끓어오르죠. 됐죠? 자,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초를 가열한다 라고 했어요. 얘들아, 식초는 혼합물입니다. 까먹지 마. 식초는 뭐라고? 혼합물이야. 식초는 이렇게 쓰는 거야. 아세트산 수용액이라고 써요. 그러면 얘는 뭐에다 뭐 섞은 거야? 아세트산 플러스 물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물은 100도씨잖아. 그치? 근데 가열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물이 먼저 끓어나오는데 그 물하고 아세트산 중에서 요 얘기 때문에 끓는 점 차이를 비교하면 아세트산이 물보다 끓는 점이 높구나라는 걸 알려주시죠. 됐죠? 그러면 여기선 먼저 물하고 아세트산이 있으면 물이 먼저 수증기로 바뀌고 수증기가 다시 여기에서 물이 되게 되는 거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2번, 3번 물과 에탄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끓어오른다? B부터. B 구간에서 에탄올이. 그 다음 D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나오겠죠. 자, 그래서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오는 구간수라고 했으니까 B.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은 끓는 점이 낮아서. 자, 마지막 장. 물과 식용유라고 돼 있어요. 야, 물과 식용유? 식용유를 안 섞여? 안 섞이는 액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은 밀도 차이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밀도가 큰 녀석, 식용유는 밀도가 작은 녀석. 그치? 오랜 시간 뚜껑 닫아 놓으면 분리가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자, 마개를 열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열어야 돼. 뚜껑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려오지 않아요. 됐죠? 그런 다음에 코크를 돌려. 그 다음 여기는 기대야 됩니다. 여긴 붙여야 돼. 안 그러면 튄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우리가 먼저 분리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받아낸다. 왜? 정밀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경계면 액체까지 받아냈으면 위 거 흘려내리면 됐죠. 이거 위 거는 위로 분리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실험할 때는 비커가 최소 몇 개 필요해? 비커가 3개 필요합니다. 최소 3개. 왜? 경계면까지. 하나는 아래 거. 첫 번째 비커, 두 번째 비커, 경계면 비커 3개. 그치? 그 다음 경계면 액체에서 위아래를 또 분리할 때 요때는 뭘 사용해? 바이 스포이드. 잠깐만, 스포이드냐 스포이트냐? 스포이드냐? 이거 헷갈리네. 됐죠? 넘겨. 자, 이제 정리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어디 집어넣어? 분별 깔때기에 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밀도가 작은 물질은 어디에 있어? 위에. 위로. 밀도가 큰 녀석은 아래층에 있겠죠. 마지막 2, 3번. 자, 이거 분별 깔때기네요. 밀도가 큰 녀석이고요. 밀도가 작은 녀석이고 요 녀석이 먼저 분리되겠죠.
자, A하고 B에 위치하는 물질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물과 사이마탄소니까 이게 물입니다. 얘는 사이마탄소, 얘는 이 밀도가 1이야? 그럼 얘 1보다 크게 있지. 자, 그다음 2번과 같이 갑판 까닭을 쓰세요라고 돼 있어. 왜 그래? 물하고 사이마탄소 중 사이마탄소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더 쓴다면 안 섞이고.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수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은요. 시험 범위가 여기가 들어가면 풀 거고 뒤에 호나무를 분리가 하나 더 남았어. 그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한번 또 보충 잡을 겁니다. 알겠니?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요거 필기 좀 하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수업 끝!